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무고지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북부 앞바다 지역에 풍랑경보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분들 유의하시고요. 특히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들으신 대로 이번 주에 제가 쏘는 커피 쿠폰 매일 20분씩 드리고 있습니다. 1645님 커피 쿠폰 받았습니다. 완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뉴스 아이킥과 함께 나라 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내보겠습니다. 6251님 이거 좋네요. 어제 커피 쿠폰 잘 받았습니다. 집사람한테 자랑하고 쿠폰을 줬습니다. 남편 체면이 한층 올라갔네요. 커피 쿠폰 하나에 체면이 올라가시는 일이라면 매일 선물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간증 사례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주인공 될 수 있으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어플리케이션 MBC 미니로 의견 보내주시면 20분 뽑아서 매일매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는 선물을 보내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시더라도 저 커피 쿠폰 주세요 하고 손드는 거는 문자와 MBC 어플리케이션 미니로 찾아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바쁩니다.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실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오늘은 밥그릇 대첩.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이 오늘 화제가 됐는데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딴 실언과 역사 인식 문제로 인해서 공개활동 중지를 선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공개활동 중지를 선언하게 됐던 계기가 된 그 KBS 1라디오의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오늘은 조수진 최고위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 대상이었죠. 양곡관리법 관련해가지고 대안이 뭐냐라고 이제 진행자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제안을 한 겁니다. 직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생 119에서 나온 것은 제가 이제 KBS에만 처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가령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 이게 제일 KBS 단독 내가 주는 겁니다. 최경영 기자님 잘 들어보세요 라고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KBS의 최경영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틀 연속으로 여당 최고위원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든 셈이 돼버려가지고 기분이 좋았을지 나빴을지 잘 모르겠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일단 당장 그 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갈수록 태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의점 도시락 박람회부터 점입 가경이었다라고 하면서요. 민생 행보로 이제 어저께 편의점 도시락을 나눠 먹은 뒤에 엊그제죠. 나눠 먹은 뒤에 내놨던 여당의 민생 1호 대책이 뭐였냐면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남부지방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물 보내기 운동을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수진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생 119에서 내놓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뭘 자꾸 먹는 당신 100% 지도부라고 비꼬면서 오후 4시에 치킨과 맥주를 먹고 이거는 이제 MG 노조와 이제 간담회했던 얘기고요. 아침에 구내식당에 모여서 학식을 먹고 이거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1,000원 학식 먹으러 갔던 거고 민생 어쩌고 하면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이제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자고 한다.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그냥 쯔양 먹방 유튜버입니다. 힙합을 빼놓으셨네. 쯔양 유튜버가 당대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비꼬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도 당연히 강력하게 비판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 삶, 국민의 생명을 놓고 대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라고 하면서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가 신중하시기를 바라고 진지해지시기를 바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수진 의원 또 여기 반박하는 그 SNS에 반박글을 쓰셨네요. 일단 발언의 진위를 왜곡해서 선전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2가 지금 왜곡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으로 몰지 말아주시라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2015년에 성남시장 시절 쌀 피자 만들기 같은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친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도 이제 이와 비슷하게 민생 119 회의에서 나온 몇몇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의미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거 이재명 대표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쌀 소비 캠페인 하는 거랑 네. 여당 민생 119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KBS에 단독 주는 거랑 비교가 되나요? 그러니까요. 최경영 기자가 본인이 너무 인터뷰를 편하게 해드리니까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하고 싶은 말 다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도 입술을 꽉 깨물고 웃음을 참고 얘기를 듣던데요. 네. 근데 너무 진지하셔요. 네네. 너무 진지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국민이 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사실은 이게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고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식량 주권, 식량 안보의 문제 그리고 또 더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남아도는 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정책적 대안을 사실은 여당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이 양곡관리법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대안과 대책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예요. 이러니까 댓글에서 개그 콘서트 왜 없어졌는지 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봉숭아학당이 따로 없다. 지금 어제 오늘 연달아서 최고위원들이 사고를 계속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것을 김기현 대표가 뭐 정리조정도 잘 못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보기엔 지금 국민의힘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하나 뭐 현장에 가서 국민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발언을 하기를 하나 어느 것 하나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 여당 이대로 괜찮은 건지 그야말로 민생 119가 아니라 국민의힘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최고위원회 119. 네. 그 불부터 좀 꺼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좀 여당이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재명 대표의 말에 좀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놓는 정책들이 다 이렇게 좀 단편적이고 아이디어 같은 어떤 가벼운 이야기들만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 보내기 운동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생수 보내기.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본질이 아닌 사안을 가지고 지금 뭐 아이디어 경진 대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당의 이제 민생 대책 특위를 굳이 만들었을 때는 정책적인 어떤 대안을 낼 수 있는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보이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라고 본인이 네? 본인이 아이디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자꾸 이렇게 되는 근원적인 원인이 결국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내는 게 사실은 별 소용이 없기 때문이라는 어떤 결론에 의해서 다다른 지점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어떤 신호를 주는 거에 따라서 일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책 정당으로서의 여당이 책임 있는 행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자잘한 본질이 아닌 것 같은 이야기들만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더 걱정이 되는 70년대, 거죠. 80년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분식의 날 이래서 꼭 밀가루 먹어야 되는 날이 있었고요. 네. 아니 그리고 우리 혼분식 했었어요. 혼분식해서 네, 보리밥 반드시 싸갖고 와야 되고 선생님이 보리밥 싸왔는지 검사. 그래서 막 심고 그랬어요. 예, 콩 심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맞아요. 콩하고 보리 빌려다가 이렇게 심고 도시락에 그랬었어요. 70년대, 80년대. 예, 그랬다고요. 예. 호사가님, 밥그릇 용량을 조선시대 밥그릇으로 하자. 인숙님, 저 오늘 빵 먹었는데 어쩌죠? 예. 잡혀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훈S님, 밥 한 공기 더 먹기 운동이라니 쥐잡기 운동도 하자. 70년대 쥐잡기 운동도 했습니다. 민방위 쥐 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전 국민 쥐 잡는 날. 네. 예, 왜냐하면 한 집만 잡으면 딴 집으로 가니까 전 국민이 한꺼번에 잡아야 된다 해서 전 국민 쥐 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왜 제가 이 진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은 이 양곡관리법이 논의되는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의 상임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의견 개진을 비슷하게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 9월 15일에 있었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 발언 내용을 보면 박덕흠 의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죠. 네. 뭐라고 했냐면 기본적으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다. 왜냐하면 농민들을 생각하면 결국은 이런 쪽으로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국회의장 중재안에 반영되는 그러니까 다른 작물로 작물 변경을 했을 때 지원하는 내용을 집어 넣어야 된다라고 소위원회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실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충분히 참여를 해놓고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는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 포퓰리즘 법안이다. 근데 사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는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수매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상 대통령이 된 다음에 딴 얘기를 하면 곤란하다. 그 시장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는 것은 시장을 수호하는 것이고 네. 남은 쌀을 사주는 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라는 기준을 갖는 시장주의자들은 어떤 시장주의자인지 저는 질문하고 없죠. 싶습니다. 무려 24조 4천억의 세금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 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송파 출마설이 나왔습니다. 일단 선을 걷는데 또 법무부는 검사퇴직 1년 전 출마제한법 반대 의견을 명시를 해서 국회에다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나온 얘기가 소위 이제 송파 출마설인데요. 원래 강남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최근에 야당세가 좀 센 곳, 예를 들면 송파병 뭐 이런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CBS 김규환 논설위원이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한 장관이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는 최근에 송파구 쪽에 가본 적도 없다라고 좀 부정을 했고 저와는 전혀 무관한 얘기다. 다른 데도 아니고 왜 송파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혹시 알게 되면 알려달라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되게 검사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이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최근에 반대 의견을 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 특히 이제 검사 출마 제한법이라고 이제 별칭이 붙어 있는 법안, 이게 민주당의 이제 최강욱 의원이 2021년에 발의했던 법안인데 총선 1년 전까지, 중대선거 1년 전까지는 최소한 현직 검사가 이제 사직을 하지 않으면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가 이 법안에 대해 헌법상 피선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회에 반대 입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뭐 검사들도 다른 국민들하고 똑같이 기본권을 누려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 그리고 뭐 다른 공무원들은 90일 전에, 선거 90일 전에 사직을 하면 되는데 검사만 강하게 규제하는 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었습니다. 네, 요거는 그 전에 2년인가 3년인가 이렇게 길게 규정했던 게 있는데 그건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를 1년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결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게 그 참정권, 기본권 위배다라고 단정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따져봐야 될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윤리위에서 공직자 윤리위에서 심사는 했는데 결과는 비공개. 그렇습니다. 뭐 날짜로 따져보면은 아마도 2월까지는 결과가 나왔을 걸로 지금 이제 관측이 됩니다. 왜 제가 관측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혁신처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당 문제에 대해서 아예 이제 통으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6월이죠. 나토 순방을 대통령이 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고가의 보석 장신구를 이제 착용하고 있는 거를 두고 확인해 보니까 뭐 적어도 하나에 이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뭐 목걸이나 팔찌, 브로치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있었고, 까르띠에 팔찌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장신구들이 정작 재산 등록 내용에는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누락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이제 심사를 했는데 원래는 지난해 11월까지 결과를 내겠다고 했다가 한 차례 이제 연기를 해서 3개월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결과를 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마 올해 2월에 최종적으로는 확인이 됐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게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더니 인사혁신처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뭐를 알려줄 수 없느냐? 항목을 나열을 했습니다. 장신구의 장신구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심사했는지 여부 알려줄 수 없다. 재산 심사 결과, 그리고 보안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
그리고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지 여부. 그냥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출석 여부, 조사 의뢰 여부 등등 모두 비공개로 하는 바람에 이게 심사 대상이었는지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자 정보공개 청구를 해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직자윤리법상 이거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국회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해라 라고 하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자, 김건희 여사의 까르띠에 팔찌 소지 여부 국가기밀 사항입니까? 군사, 외교, 대북관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당시에 누구 빌렸다 그랬어요. 예. 처음에 빌렸다. 지인한테 빌렸다. 그래서 그 지인이 누구냐. 그리고 얼마에 어떻게 빌린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상당히 거세게 일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 이 스페인에 갈 때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리 간 그 관계자도 사실은 그 이모인가요? 그 저 인사비서관 부인으로 네네.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부적격 논란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관련해서 정보 공개하지 않겠다 이러면 결과적으로는 의혹은 계속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후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논란을 대통령실이 오히려 키우고 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저는 좀 납득은 안 됩니다. 이거 만약 품목당 500만 원 이상 보석률을 재산 등록하는데 잘못 누락시켰다면 경고 및 시정 조치,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 등록 사실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법상. 근데 그 결과를 안 알려주겠다. 그것도 그냥 정보공개 국민이 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조치사항을 알려달라 했는데 이렇게 거부하면 안 돼요. 그 법이 뭐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법률도 법률이지만 국민정서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고가장신구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세게 일었고 그리고 사실은 대통령 부인이 뭐 이렇게 거기 화려하게 패션쇼 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고가의 장신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냐. 그리고 사실은 어찌 보자면 우리나라의 영부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다 다른 나라 그 대통령 부인들이 자기네 나라 브랜드를 홍보하러 차원에서 그런 옷을 입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굳이 그렇게 남의 나라 명품을 두르고 갔어야 됐냐라는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좀 종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밝히지 못하는 거면 뭐 있는 거죠. 네. 네. 의혹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이 발표가 됐던 재산 공개 목록에서도 네. 그 장신구들은 빠져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면 이 소유가 아니었던 거냐 어떤 거냐라는 거를 이제 국민들은 여전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 아니 어쨌든 국회 증언감정법상 직무상 기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군사 외교 대북 관계는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만 예외라고 하는데 국회 증언감정법을 이렇게 정면으로 대놓고 위반해도 되는 겁니까? 내로남불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정서법도 정서법인데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근데 참 한동훈 장관은 송파 출마설을 부인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국회의원 출마설을 부인한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동훈 장관 송파 을설도 있었어요. 배현진 의원 지역구로 간다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뚜껑이 열렸다. 뭐 이런 소문이 정치권 안에 돌기도 뚜껑이요? 했는데 예, 이번에는 김근식 위원장이 조금 왜 우리 동네 얘기가 나오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하튼 제가 보기엔 이러저러한 알겠습니다. 설이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